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보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 했다. 이 둘의 관계는 알겠니? 원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원방이고 원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정의, 방정식, 위치관계 순서로 배우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방정식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때 우선 정의에서 원의 정의를 세 가지로 배웠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다. 세 가지를 참고로 얘기해 보면 첫 번째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두 번째가 90도를 이루는 점들의 집합, 두 점에 대하여 90도를 이루는 점들의 집합, 세 번째가 1대 m, m은 1이알이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렇게 된다. 세 번째는 시중에서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 불린다 라고 했어요. 뭐 세 번째는 일단 관심을 끄고 네가 알아둬야 될 건 고등학교에서 원을 다룰 때 요 세 가지가 필요하구나를 알아두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두 번째 내용이다 라는 거고, 그것과 연관해서 예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배우는데 첫 번째 표준형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면 방금 얘기한 식과 같이 된다 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둘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제를 살펴본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제가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다. 이때 당연히 두 점의 좌표를 주어진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두 점의 중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름으로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성을 하면 되겠다인데, 그와 별개로 정의 2번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용했던 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를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방금 말한 방식을 이용해서 요걸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야. 반원 조건이란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원과 관련한 시험 문제에서 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반원이에요. 원보다 많이 나오는 게 반원이다. 지금 내가 원을 그렸지만 위쪽만 제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 원위의 한 점, 반원위의 한 점이 주어진 상황, 이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네가 이제 해야 될 보조선이 있다. 가장 기본이 이것과 이것. 그래서 90도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의 정의 2번 그림이 되겠어요. 이해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과 이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요거.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진술 방식에 요 점과 관련해서도 진술이 되어 있을 땐 요걸 사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뭐 요 두 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본다라면 이거는 뭘 이용하는 거야? 당연히 수직 조건. 머릿속으로 수직 조건이 떠오르나? 선생이 한번 분위기 싸하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울 때 기본이 평행과 수직이었고, 그 각각에 대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문제에서 등장을 하면 사용할 조건들을 모아서 살펴봤다 였고, 그때 수직 조건은 떠올라야겠어요. 삼위일체, 그 다음에 같다 기준, 삼위일체로부터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다. 각각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같다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반원 조건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으로부터 삼각비, 그리고 수직 닮음, 그리고 좌표 도입까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반원 위에 한 점이 등장하면 네가 빨간색 보조선을 그린 후에 수직 조건, 요 직각에 대해서 수직 조건, 방금 말한 조건들 중에 문제 제시된 조건과 가장 호환성이 높은 개념을 선택해서 풀어줘야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소자 삼각형을 이용한다.
소자 삼각형이란 두 가지인데 넓이 상등, 그 다음에 소자 공식. 소자 공식은 닮음으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또 넓이 상등이란 예 곱하기 예는 예 곱하기 예다. 그 다음에 소자 공식이란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이거다. 뭐 그런 것들이고, 세 번째는 이 그림들에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웠던 게 원이 보였을 때 보조선이 되겠어요. 그때 보조선의 시작은 원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긋는다. 얘는 특히 이과생들, 선택 과목으로 치자면 기하 또는 미적분 2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가 되느냐? 보조선 긋고 얘가 세타면 얘가 2세타다. 왜 그렇죠? 이 호에 대한 중심각과 원주각이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중심각 대 원주각. 이렇게 반원이의 한 점은 많이 나오거든. 예를 들면 지금 네가 본 문제, 그 위에 뭐라고 적혀있죠? 미적분 2라고 적혀있죠. 이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한 모의고사 문제에 실려 있는 거거든. 그런데 네가 푸는 거랑 동일한 난이도야. 뭔 말이냐? 탄젠트 거기에는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건 그냥 공식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즉 너한테는 그걸 모르니까 그걸 덧셈 정리라고 이름 붙이는 공식인데, 그 공식을 모르니까 그냥 지금 뭐 하라고 그랬죠? 탄젠트 2세타를 구하라고 했거든. 참고로 얘기하면 그 공식이란 별게 아니야. 탄젠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3분의 파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3분의 파이, 이게 다거든. 그런데 네가 또 모르는 건 3분의 파이가 뭔가요? 갑자기 파이가 왜 나오나요? 파이는 3분의 파이는 60도예요. 이걸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게 대수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삼각함수 단원에서.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알면, 그런데 이거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공식을 암기하는 수준이거든. 고3이라고 해서 얘가 얘랑 왜 같은지 설명할 수 있는 애는 그닥 없어. 그리고 문제에서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걸 알아. 그러면 너한테 뭘 구하라고 됐죠? 이 60도, 여기 이거 60도. 그럼 네가 세타를 구할 수 있다라면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고3이라고 해서 특히 이 부분이 뭔가 난이도를 갖는다, 안 가져요. 난이도를 전혀. 그러면 지금 네가 요구받는 그 부분이 난이도를 갖는 거거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문제와 연관된 그림이 뭐일까? 를 생각을 하는 거지.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아주 그냥 눈에 확 띄죠. 똑같이 그림이. 그러면 네가 거기서 이거 하나 긋고 이게 90도임을 이용하면 이게 90도니까 이게 소자 삼각형이 구성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그 문제에서 탄젠트 2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2세타가 뭔가요? 그렇게 질문하면 곤란하지. 뭐가 곤란한데 씨발 안 되니까 질문하는 건데. 프린트 20번인데 여기서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이론이 있죠. 이론이 뭔데? 이론이 뭐냐 하면 가계 이등분선 정의죠. 가계 이등분선의 정의를 안다. 손 들어보세요. 가계 이등분선의 정의
공부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또 싸한 분위기로 수업을 듣고 싶니? 왜 공부를 안 하고 나타나는 거야? 가계 이등분선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할 때 응용 개념으로 한 거고, 그게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단원이야. 지금은 원의 방정식 앞부분이고, 네가 이런 식으로 공부가 안 돼 있는 걸 알면 선생님이 내가 눈에 얘기했지만 내 수업도 그냥 그 수준에 맞춰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 수업의 질이 퀄리티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는 건 네 착각이야. 뭐 예를 들면 챗GPT랑 대화할 때 챗GPT가 그러거든. 쿼리, 즉 질문을 넣는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반응을 한다고.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래. 그래서 쿼리가 병신 같으면 답변도 병신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니들이 지금 하는 수준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자격이 없지. 가계 이등분선의 정의,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수직 이등분선. 그것의 정의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래서 여기 관련된 예제가 이거였잖아. 원이 있고, 이게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니? 하면 원이 떴다. 보조선.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리고 이 점도 여기 직선과 이 직선과의 거리가 0으로 같다. 그래서 뭐니? 이렇게 하면 가계 이등분선이다. 지금 이 그림이 거기에 있니 없니? 확인을 해봐. 고개를 숙여서. 있잖아. 두 직선에 원이 접하고 있잖아. 그건 뭘 말하니? 거리가 같다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2세타를 구하라고 한 거지, 선생이. 가학을 2등분 된 가학이 뭐야? 세타라고 돼 있잖아.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이것도 모르는 상태로는 문제가 뭐 이걸 이용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걸리는데 어떻게 되니? 근데 왜 가계 이등분선의 정의를 말하는데 답변을 안 해? 시간을 좀 더 줄 테니 푸세요. 자, 보겠어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냐? 일단 이게 눈에 띄어서 하는 거고, 사실 요걸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세타다. 이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원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C라고 되어 있는데 이 C는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가 아니죠, 얘는. 그런 거 네 마음대로 막 착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순간 그냥 이 문제야. 원은 더 이상 안 해. 원은 의미가 없겠어요. 이해 갔나? 그리고 보조선을 그어. 그러면 이게 90도가 되죠. 이렇게 되는 순간 박혀원도 이제 별 의미가 없겠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되느냐? 문제에서 이게 이제 몇 대면 3대 1이다. 라고 했잖아. 그죠? 3대 1이면 뭐 어떻게 되지? 이거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뭐 H라고 하면 그럼 뭐지? 숫자 그 공식에 의해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H제곱은 3 곱하기 1이다. H가 양수이므로 따라서 H는 루트 3이다. 그런데 탄젠트 2세타란 이것분의 이것이므로 3분의 루트 3이다. 이게 나오죠. 여기에서는 길이가 2이다. 이게 2다 라고 하는 건 뭐 사용이 안 됐어요. 어차피 삼각 B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B. 이해 갔나? 근데 이제 이게 풀이가 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2번을 이용한 거죠. 숫자 삼각형. 그런데 이걸 이용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뭔데요? 3번. 원의 생명은 중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대 몇이니?
하면 3대 1이었거든. 물론 지금 여기가 세타란 건 저기와 동일해요. 근데 이게 중심이야. 그럼 뭐 대 몇이니? 1대 1이야. 그런데 3대 1이야. 이해 갔나? 그러면 지금 뭐야? 그냥 2대 1대 1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연결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뭐니? 이게 2죠, 2. 왜 그렇죠? 1이니까. 그럼 이게 2가 되는 순간 이제 바뀌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해 갔나? 근데 봐. 뭐가 보이나? 1대 2대 루트 3이야. 즉, 얘가 뭐라는 거죠? 얘가 뭐라는 거냐면, 그래. 새로 알아낸 건 2라고 하고, 그래서 얘가 몇 도예요? 60도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요. 그러면 이게 반띵이니까 이게 몇 도라는 거야? 30도죠. 참고로 세타는 15도가 되었던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는 뭐야? 따라서 탄젠트 2세타랑 탄젠트 뭐 30도이고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갔지?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간단한 문제를 받고 이게 간단하지만 고3용 모의고사 문제였단 말이야. 그리고 고3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1 때 배우는 기하의 기초가 앞으로 계속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소개를 했는데 뭐 평행 조건, 수직 조건. 고1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하는 전체라고 해서 전체. 고2, 고3을 배워도 더 이상 추가되는 조건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고1 과정까지가 기하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초의 완성. 선생님 이해 갔지? 그래서 얘랑 얘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를 살펴봤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 자, 봅시다. 두 문제 다 어렵죠. 어려운데 요게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 이게 이제 뭐냐면 반원 조건 역사고다. 반원 조건 역사고. 역사고다. 역사고가 사실 이제 우리 수업 용어로는 얘가 뭐냐면 적용 B죠. A 콜 B라고 표현됐을 때 A를 보고 B를 생각하는 게 적용 A라면 B를 보고 A를 생각하는 게 적용 B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아까 뭐라고 적었냐면 보조선. 그러니까 원이다, 원. 근데 원이 뭐야? 보조선으로서 원이다. 이런 얘기 됐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너한테 주어지는 게 이런 직각삼각형이다. 보조선을 그어야 한다. 그죠? 또 다른 건 좀 이따 하고. 두 개거든. 그래서 지금 뭐 다 알겠지만 이거 하나였거든. 두 개예요.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 어디서 했었죠? 하면 정의 2번 예제로서 빗변의 길이가 6인 직각삼각형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넓이가 최대인 건 뭐니 했을 때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랑 이 문제랑 다 똑같은 문제들거든. 지금 여기서 푸는 두 문제랑. 첫 번째 문제 좀 중요해요. 첫 번째 문제에서 점 O의 이름이 뭐죠? 서현이. 첫 번째 문제에서 점 O의 이름이 뭐죠? 뭐라고 그랬니? 아영이? 채인이?
수심이라고 하죠. 세 수심의 교점. 참고로 삼각형에서 수심이라고 하는 건 수선의 교점인데, 수선은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의 발을 연결한 선이에요. 수직 이등분선과는 달라요. 수직 이등분선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수직 이등분선은 여기에서 수직이고, 이래 같은 거. 얘는 꼭지점과 수선의 발이라는 게 이거죠. 연결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세 개인데 그거 교점이 외심이고 얘는 그냥 수심이 되겠어요. 참고로 세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왜 그런지는 알 필요 없고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을 수심이라 한다. 수심이란 단어는 들어봤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수심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 기본적인 상황이거든. 그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핵심되는 이론이 따로 있어요. 핵심되는 이론이 따로 뭐가 있는데, 일단 수선을 뭐가 그림이 그거랑 살짝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오이씨 예술적으로다가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이론이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해요. 네가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경우 나누기를 못해서 그러죠. 경우 나누기 어디서 배우니? 경우의 수 단위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네가 못 푸는 이유는 경우 나누기를 못한다. 그럼 뭔 말인가요? 일단 저거랑 똑같아 보이는 게 이거죠. 이게 정의 2번이기도 하고. 이해 갔나? 이건 몇 개니? 이걸 일일이 그리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몇 개야? 3개죠. 왜 3개죠? 변을 지름으로 한다. 삼각형은 변이 3개이므로 3개다. 그럼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죠? 그럼 뭐가 있죠? 그러면 이게 있죠. 그러면 이거랑 무슨 관계죠? 지름을 기준으로 원위의 점이 같은 쪽에 있는 경우, 반대쪽에 있는 경우죠. 그게 두 경우가 전체지.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거든. 네가 못하는 건 경우 나누기를 못해요. 경우 나누기. 경우 나누기는 수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내 수업에서는 경우 나누기가 나올 때마다 빨간색으로 하고 있어요. 두 개는 무슨 관계라고?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원 위의 두 점이 같은 쪽에 있는 경우와 반대쪽에 있는 경우. 그리고 생각해보면 4개의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두 점이 뭐야?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머지 두 점의 위치가 이 두 점은 뭐야? 선분이지? 선분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 경우와 반대쪽에 있는 경우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부야. 문제는 이건 몇 개야? 그러면 이거지. 수선 위에 있죠. 이 지름이. 수선 위에, 수선이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3개지. 얘도 3개죠. 이건 지금 뭘 찾은 건데? 2개는 겨우 나누기라는 이거야. 2개는 뭐야? 같지 않은 거. 그리고 이것들은 뭐야? 각각 같은 거. 얘랑 얘가 같다는 게 아니야. 같은 게 뭐야? 하면 파란색과 같은 원은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죠. 그게 같다고. 그래서 수학은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같은 것을 기준으로 같지 않은 것을 찾는다.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럼 이거 왜 3개인가요? 이쪽은 없어요. 네가 정신을 차리고 봐. 그러면 수선에 수심을 기준으로 꼭지점 연결한 거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수선당 그게 하나죠. 수선당 그게 하나라고. 이해 갔나? 그래서 답은 몇 개야? 3 더하기 3. 그래서 6개다.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였고, 이 그림은 수학의 기본이 되는 그림이어서 꼭 알아두길 바래요. 이해 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건 이제 내신, 이게 모의고사 유형이라면 이게 내신인데 뭐 사실 뭐 구분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하거든. 봐. 원이 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푸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이 점에서 0,0이라는데 여기서 접한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잖아. 이 문제는 여기가 4인가? 여기가 3인가? 그러면 원은 이제 생명의 중심이니까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죠.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참고로 x-4, 중심이 2지 2의 제곱 플러스 y-2분의 3의 제곱은 3, 4, 5니까 4분의 25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3, 4, 5니까 반지르면 2분의 5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25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러면 D 콜 R을 쓰는 거거든. 선생님만 이해가나? D가 R은 뭔데? R은 2분의 그러니까 D 콜 R 여기는 2분의 5인 거죠. 그럼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뭐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선생님 이해 갔나?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D는 뭐지? 루트 이 직선의 방식이 AX-Y 이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X에다가 2 넣고 2 정신 차리고 2A 마이너스 Y에다가 2분의 3 선생님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놓고 절대값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 계산해서 답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런데 내가 지금 풀라는 건 이게 아니죠. 이건 두 번째 풀이고 이게 이제 원칙적인 풀이에요. 그런데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봐. 점은 뭐? 점은 교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점이야. 이게 점이야. 뭐? 그렇지. 선분이거든. 두 점은 뭐? 선분. 지금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 이렇게 가야죠. 원의 생명은 뭐? 중심. 여기가 중심이죠. 오케이? 점은 뭐? 교점이죠. 이것도 교점이죠. 두 점은 뭐? 선분이죠. 이건 왜 빨간색으로 긋나요? 그러면 이게 뭐야? 90도죠. 이해 갔나? 그래서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가 90도이므로 여기가 원의 중심이지.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뭐 기울기 구하랬잖아. 이 기울기가 뭐니? 이 기울기가 4분의 3이죠. 이건 그냥 나오는 거지. 4분의 3x. 이해 갔나? 선생님 왜 그런가요?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이해 갔나? 그럼 이건 뭐니? 마이너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해 갔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반응 조건과 뭘 이용했는데 하면 이거지. 여기가 90도라는 거. 여기가 90도라는 걸 알아보는 게 아니고 원래 90도 X축과 Y축은 90도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게 뭐야? 지름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이 선분의 중점이 뭐야? 원의 중심이다. 따라서 연결하면 90도다. 지금 이해 갔지?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는 풀어야 돼요. 다만 이 풀이도 사실 뭐 계산빨이 휘날리면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데 숫자가 시집을 짜증이 나는 거지. 2분의 3 제곱을 하라고라? 뭐 이러면서 그런 거 같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다. 되겠어요? 정리하세요.